안녕하세요. 사이펜사들입니다.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운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을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잖아요. 암호화폐 돈 벌면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첫 번째 트레이딩 이코노믹에서 발췌를 했고요. 첫 번째 볼 게 깜짝 랠리를 보는 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깜짝 랠리보다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릴리프 랠리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반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시장이 그래도 지켜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떨어졌죠. 이제 9.1%에서 8.5. 8.3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12월 13일 1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컨센서스로 보면 7.3이었고 여기 지금 프리비어스 그 전엔 7.7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2 7.2 여기 보이시죠? 8.2, 7.7 여기 좀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근원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요. 여기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6.3, 6.6 다시 6.3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컨센서스는 6.1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인디케이터로 봤을 때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떨어지면은 이제 좀 시장 주식이랑 암호화폐 시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지금 50 bps를 올릴 가능성 보이시죠? 74.7%. 그다음에 이게 75 베이스를 올릴 확률이 25.3%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요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맨날 바뀌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7%였어요. 근데 지금 바로 바뀐 거고. 여기 하루 전에 12월 9일에는 12월 9일 이제 하루 전은 아니지만 조금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2%고 21.8%인데 좀 올라왔죠. 78.2에서 74.7로 떨어졌고 50 bps가 그다음에 1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78.2 이제 똑같고 한 달 전에 11월 10일에서는 무려 80%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뀌는데 그래도 74.7, 50 bps 확률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보다 예측하는 것도 이제 보면은 재밌기도 하지만 파월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낮추겠다는 말이 있었고 이제 12월 관련도 이제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50 bps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렇게 말하고 뒤통수 때리고 75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75로 간다면은 다음에는 거의 무조건 50 bps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75가 된다면은 한동안은 75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반등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깜짝 릴리프 랠리로 갔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나무 언니가 비트코인이 2030년에 1밀리언 하나로 13억인데 이때는 7년입니다. 이때는 너무 길기도 하고 좀 나이 드신 분도 있지 않아요? 1년이 틀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언제 기다려요, 그렇죠? 일단은 말씀을 잠깐만 들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hold to your Bitcoin forecast for what is it, $1 million per coin by 2030. That still feels good to you? Yes, and you can, sometimes you need to battle test, you need to go through crisis. 배럴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말씀드리면은 이제 검증을 아직 거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 지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은 13억까지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100만 달러는 너무 깁니다. 7년 뒤에 어떤 일이 내일을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1억은 저는 보수적으로 가도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동의하는 게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그 베럴 테스트. 나중에 누가 살아남는가. 근데 이 말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요즘에 제가 가장 하나 심도 있게 보는 주제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코인들만 그 프로젝트만 살아남게 되는 수준인데 이 기간이 언제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여기 시장이 있는데 뭐 한국 업비트 뭐 글로벌로 보면 그렇게 큰 거래소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의 문제지 많이 죽을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수수료잖아요. 전통적인 암호화폐 그 중앙화 거래소는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뭐 없어진다는 거 제가 찍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코인들이 없어지면 과연 좋아할까요? 절대 원치 않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저번 하락장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제 많이 죽는다. 근데 많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없어진 코인들이 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다음 불장까지 가냐 안 가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장 근처에 왔다 그럼 제가 좀 심도 있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장에서도 이렇게 다 많은 코인들이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번에 불장애처럼 수익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현재 일단 펀더멘털 코인의 안전빵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안전자산 이제 확률이 높고 불장이 오면 그 냄새가 나거든요. 상황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때 좀 스위칭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메뉴는 제가 쌍화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마시는 쌍화차인데 누가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미디어들은 아직도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검찰이 좌우장펑 여기 지금 CG랑 이제 경영진을 상대로 자금 세탁 그 제재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하는 거를 생각 중이다. 근데 요 말하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기사가 이제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제 로이터입니다. 그 로이터를 이제 CG가 지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다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겨우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팀이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고 여기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2021년에 보안 조사팀을 구축을 했고 2021년에 이미 4만 7천 건에 대해서 집행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건이 아니죠. 엄청난 이제 기록이고 물론 이제 주장하는 거는 바이낸스 측이지만 그리고 여러 나라 70개국 법행 집안 이제 워크숍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브라질, 타일랜드, 이탈리, 필리핀,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인터폴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기소를 한다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거대하고 굉장히 빈틈이 없습니다. 한국 업비트에서 처음에 그 트래블 룰 관련해가지고 바이낸스가 정말 잘 지켰어요. 굉장히 다른 나라 그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FTX 핑계로 이제 미국 코인베이스랑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여기 보세요. 바이낸스가 에셋이 이만큼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안 돼요. 이제 이만큼 거대한 이제 암호화폐 회사인 거는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나 알아두실 게 이제 이런 뉴스가 퍼드가 나오면은 여기 보세요. 바이낸스 지금 5.2% 하루 만에 떨어졌죠. 24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에는 8.2% 떨어졌는데 지금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길게 보면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정말 펀더멘털 코인을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이렇게 빨간불 들어올 때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팍팍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면은 결국 길게 보면은 저는 이때까지 스코어가 좋았습니다. 자,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방금 나왔는데 지금 뽀고리가 사기, 음모, 증권 사기, 돈 세탁 가지가지 했습니다. 지금 바하마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제 이게 지금 보여주기 식인지 정말로 기소를 한 건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반면에 캐롤라인은 이제 뉴욕에서 이제 먹는 거 고르는 건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 재밌는 프레딕션이 나왔습니다. 예측 2023년 예측에 XRP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렸던 XRP는 약시 판결에 의해서 이제 비증권이 되고 SEC가 그 뒤에 이더리움을 비증권 증권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제 맥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XRP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권들 이제 이익이 생기지 않고 이익 관계에 있을 때 본인들한테 좀 손해가 간다 그러면은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XRP 같은 경우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SEC한테 리플이랑 이더리움 이렇게 비증권이라고 공격을 했고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도 SEC한테 XRP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CNBC에 있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아예 XRP를 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XRP가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다는 뭐 반증이지 않을까요? 2만 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요. 여기 누군지 아시죠? 찰스 홉킨슨 에이다 창업자인데 앞에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heard rumors that the Ripple case will be settled December 15th. 예, 방금 들으셨죠? 다시 한번 12월 15일 날 XRP에 대한 그 소송이 이제 합의가 된다. 셀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I've heard rumors that the Ripple case will be settled December 15th. 들었죠? 근데 이게 소스가 없냐면은 자기도 들은 거예요. 방금 루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도 자기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지는 그거는 뭐 확인할 바는 없죠. I've heard rumors that the Ripple case will be settled December 15th. 예, 무슨 뭐 리스닝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리플 크립토로 이제 존 디튼 변호사님이 이제 소송 결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된 건데 제가 요즘 바빠서 좀 커버를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말씀드리면은 판사가 SEC한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게리 갠슬러는 Regulation by Enforcement,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거죠. 캠페인은 신뢰와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월스 시나리오예요. 리플이 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을 얻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될 수 있고 에이다가 될 수 있고 모든 코인이 SEC한테 이제 파워로 이 리플 케이스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이제 공격을 당한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이제 SEC를 비판한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캠페인이 중단될 수가 있다. 이게 캠페인이 뭐냐면은 그 레귤레이션 바이 인포스먼트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방법 현재까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힘을 잃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이 어느 시점에 등록되지 않는 보안이라고 증권이죠. 증권이라고 제안을 했고,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등록되지 않는 XRP 파면고 인정한다. 하지만 XRP 자체로 보면 현재는 증권이 아니다란 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플 랩스에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고 XR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따로 보는 거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좀 믹스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역시 또 강조하는 게 리플 케이스는 그라운드 제로.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 지역처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스튜어트 알도라티가 SEC 소송 막바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말 이렇게 쉽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이 모르는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봐요. 뭐 프레드 갈리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100%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본인들끼리 알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하락장이 쉽지 않은데요. 결국은 불장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